안녕하세요.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입니다. 최근 발표된 7세대 아반떼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글로벌 판매 20위 안에도 들어가는 차량답게 북미를 비롯한 해외 시장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를 대표하는 차종 중 하나인 만큼 7세대 신형 아반떼를 성공시키기 위해 현대차가 칼을 갈고 준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에서부터 기존 삼각대의 오명을 벗고 제대로 된 삼각형을 도입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스포츠 세단의 공식처럼 그릴과 헤드라이트를 상당히 낮추어 더 와이드하고 스포티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소나타보다 더 와이드한 그릴로 헤드램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소나타보다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그릴 내부에 턴 시그널이 들어간 점도 이채롭네요. 신경 쓴 부분은 디자인만은 아닙니다. 3세대 플랫폼 도입으로 저중심 설계로 인한 주행 안정감 향상과 스몰 오버랩 충돌에도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안전성도 향상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경쟁자들과 싸우기 위해 칼을 갈고 나온 신형 아반떼. 국내에는 르노 삼성의 SM3, 쉐보레 크루즈 등이 단종되며 정확히 동급이라고 칭할 수 있는 준중형 세단은 기아 자동차의 K3가 있습니다. 오늘은 준중형 세단 시장의 오랜 라이벌인 K3를 기준으로 신형 아반떼가 동급 중 최초 적용한 사양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파노라마 모니터입니다. K3의 경우 4.2인치 컬러 트림 모니터를 적용한 일반적인 아날로그 계기판을 쓰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도 8인치 크기에 플로팅 타입으로 현 시점에서는 무난한 구성이죠. 7세대 신형 아반떼의 경우는 동급을 넘어 페리 버전 그랜저에 맞먹는 사양을 갖추고 나타났습니다. 그랜저 대비 사이즈는 작지만 10.25인치 모니터 2개를 연결부 없이 매끈하게 이어낸 디자인으로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가까이서 보면 준중형급이 아닌 더 상급의 차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격 상승의 여지는 있지만 경쟁차인 K3로서는 페이스리프트를 통한 상품성 개선 없이는 경쟁하기 벅차 보일 정도로 사양 차이가 납니다. 동급 최초 적용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엔진 라인업입니다. 현재 K3에는 1.6 자연흡기 가솔린과 K3 GT에 1.6 터보 가솔린 엔진 라인업만 있습니다. 아반떼는 1.6 자연흡기 가솔린과 1.6 LPI 엔진 라인업을 먼저 출시하고 하이브리드 라인업과 1.6 터보 N9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중 1.6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출시는 6월 예정이며 1.6 GDI 엔진에 32kW 출력을 내는 전기 모터와 6단 DCT 결합으로 시스템 총 출력 139마력, 토크 26.5kgm/m, 가장 중요한 연비는 21.2kg/L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1.6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다르게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장착되고 3세대 플랫폼 적용으로 동급사양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아이오닉보다 주행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연비가 상당한 만큼 주유비에 민감하고 주행거리가 많은 소비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은 경쟁차인 K3의 판매량뿐 아니라 같은 사양의 엔진을 사용하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코나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형 아반떼가 동급 중 최초 적용한 사양 6가지 중 세 번째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기능입니다. 6세대 아반떼의 경우도 주차 브레이크가 수동식인 핸드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었죠. 현행 K3도 그렇고 준중형 세단급에서는 크게 문제없는 사양입니다. 7세대 신형 아반떼의 경우는 편의, 안전사양 확대 적용 추세에 걸맞게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의 정차, 재출발 기능 시에도 필요하고 막히는 구간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편하게 있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사양이죠. K3의 경우 계기판과 더불어 부분 변경 시 도입이 되어야 아반떼와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형 아반떼가 동급 중 최초 적용한 사양 6가지 중 네 번째는 향상된 ADAS 기능입니다. 먼저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의 경우 K3는 차량만 인식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 시 사람을 인식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즉, 차량과 사람을 인식하는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형 아반떼의 경우는 차량, 사람의 자전거 인식 기능과 교차로 대항차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XM3와의 비교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신형 그랜저에 처음 적용되기 시작한 기능으로 교차로 대항차 기능이란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마주오는 차량이 감지되면 긴급 제동되는 기능입니다. 기존 직선도로를 넘어 차량 감지 범위를 교차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정차와 재출발 지원을 하지 않는 K3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다르게 아반떼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정차와 재출발을 지원하며 HDA 기능도 적용되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제한 속도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차로 이탈 방지 기능만 적용된 K3와 달리 차로 중앙을 유지하고 달리는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도 적용되어 한 단계 위급의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형 아반떼가 동급 중 최초 적용한 사양 6가지 중 5번째는 현대 디지털 키입니다. 현대의 디지털 키의 경우 신형 소나타에는 적용되었지만 신형 그랜저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양이죠. 3세대의 신형 플랫폼을 쓰는 아반떼는 그랜저에도 적용되지 않은 현대 디지털 키도 적용되었습니다. NFC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키처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키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편리하죠. 동급 준준형 세단인 K3와 확실한 차별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경우 한 단계 위급인 신형 K5에는 같은 기능이 적용됩니다. 신형 아반떼가 동급 중 최초 적용한 사양 6가지 중 6번째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무선 애플 카플레이입니다. XM3와의 비교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K3의 경우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적용 시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유선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됩니다. 사실 K3뿐만 아니라 북미에 판매되는 동급 컴팩트 세단 중에서도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된 차량이 없어 동급에서는 최초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신형 아반떼. 디자인뿐만 아니라 안전도와 주행성을 향상시킨 3세대 플랫폼도 적용되었고 동급에서 최초 적용되는 사양들 또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어서 동급에서 독보적인 판매량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격대가 합리적으로 설정된다면 말이죠. 국내 유일의 준중형 세단 경쟁차인 K3의 경우 부분 변경을 통한 상품성 개선이나 가성비 높은 트림 재구성 없이는 경쟁이 힘들어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7세대 신형 아반떼는 적용된 사양이나 보여지는 모습이 만족감을 주는 만큼 가격도 합리적으로 설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형 아반떼 등 신차 소식, 차미남만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